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동영상 레코딩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좀 바빠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업무가 좀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SF 브림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화면 시연을 좀 보여드리고요. 또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조금씩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SFP의 브림 전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사용량 베이스로 과금되는 걸 조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오프 차지, 리커링, 그다음 사용량 베이스의 과금 요 세 가지 기본적인 어떤 빌링 세틀먼트 스트럭처에서 원오프 차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리커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UC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드렸던 설명 자체가 또는 화면 자체가 많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은 아마 두 개의 영상으로 아마 나누어져서 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이 길 수 있는데 좀 천천히 보시면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약간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브레인에서 바라보는 빌링과 세틀먼트 타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원오프 차지, 그다음에 구독형, 그러니까 정액 기반의 구독형이죠.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가 되는 서브스크립션 모델, 그리고 UC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사실 제가 원오프든 서브스크립션이든 UC 베이스든 사실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아주 정형화돼서 동일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멤버십 비용 같은 초기 가입 비용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프로모션의 방식이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할인이 되거나 또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고요. 서브스크립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동일한 금액, 특정 금액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의 가금 구조를 가져가는 형태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를 든다면 뭐 카드 사용 할인이라든가 또는 특정 기간 동안 가입 기간 할인 또는 장기 계약 기간에 따른 할인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모션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액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경의 형태로 과금이 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것들이죠. UC 베이스는 더 특히 더 그렇습니다. UC 베이스는 실제로는 사용량 베이스라고는 합니다만 사용량에 따른 과금 금액 자체가 구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등적으로 예정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서비스 레벨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사용된 시점, 대상, 볼륨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싱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유연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브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건 저희가 지난번에 원오프 차지 서브스크립션 UCD 베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리커링,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케이스를 좀 특화해서요. 실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반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브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브림의 기본적인 활용 방식은 모든 모듈들이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되었을 때 가장 비즈니스 임팩트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부 모듈만 도입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경우 많은 개발이 필요한 반면에 저희가 전체 모듈이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발이 아닌 표준적인 펑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런칭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외에도 향후에 저희가 비즈니스 복잡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표준적인 모듈을 잘 아시는 것들은 표준적인 모듈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BS의 복잡성에 따른 그 업무의 비효율성 또는 개발의 비효율성을 상당히 또는 굉장히 많이 낮춰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C사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C사에서 바라보게 되면 현재 브림과 비슷한 또는 브림에서 바라보는 비슷한 영역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적으로 시스템 오퍼레이션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표준 평선이 아닌 개발로 저희가 이 업무들을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 개발 과정의 어떤 비효율성, 개발 프로그램 유지 보수 관련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브림에서 특정 영역만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림의 특정 영역만 사용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저희가 비효율성을 겪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 구성하는 것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약간 설명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감을 잘 못하실 텐데 뒤에 시연에서 정말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아닌 표현적인 펑션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지금부터는 저희 기존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진행하려는 저희가 이제 컨버전트 차징을 이용한 리커링 레이트를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존에 보여드렸던 흐름에서 크게 변한 부분은 없어서 기존 화면으로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4 하나를 이용한 브립은 저희 흐름 자체는 실제로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한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처리를 하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프로덕을 만들고 그 프로덕의 가격을 설정해 준 다음 그걸 가지고 오더를 만드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컨버전트 차징은 저희가 차징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주고 설정을 해주는 것까지 영역을 맡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기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리커링 부분에서 이 서브스크립션 컨트랙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리커링에 대한 컨트랙트가 CI 컨버전트 인보이싱의 빌링 플랜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저희가 빌 오브 아이템이 생성이 되는 구조가 기존의 흐름이었었습니다. 이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서 저희 이 부분은 기존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 시연하려는 거는 서브스크립션 컨트랙트가 실제로 이 컨버전트 차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컨버전트 차징에서 리커링 처리가 되어서 빌 오브 아이템으로 떨어지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들 그리고 다양한 업무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할인이라든지 특정 카드사에 대한 할인 혹은 특정 기간에 대한 할인, 이제 특정 월에 대한 할인이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런 빌링 플랜이나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들어가거나 혹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빌 오브 아이템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개발성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컨버전트 차징을 이용했을 때는 그게 개발이 없이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설정만으로 빌 오브 아이템 그런 할인 부분들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샘플 프로덕을 뽑은 거는 저희 안마 의자고요. 안마 의자에 대해서 특정 제휴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된 구간, 실적에 따라 가지고 이 할인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 이 의무 사용 기간 동안에 특정 월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시나리오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시나리오는 여기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 놓았고요. 그 기존의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저희가 일단 설정을 했고, 이용요금은 월 79,900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카드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카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할인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것을 한 시나리오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게 특정 기간, 그래서 그 60개월을 계약을 했을 경우 6개월 동안 무료를 제공을 하는데, 그 기간은 그 두 번째 달, 12번째 달, 이제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이 기간 개월에 대한 100% 할인을 적용하는 모델을 저희가 시나리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가 할인이 된다 그러면 이 청구 할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인이 적용이 안 되게끔 설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 할인이 없는 달에는 이 카드사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어떤 특정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이게 정보를 받는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 실적만 카드사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드사에서 할인 금액을 아예 이 정도 실적을 사용했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잡은 거는 카드사에서 할인 금액을 주는 케이스로 잡았고요. 그러면 그 실적을 받았을 때 할인을 적용하는 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실적에 따라서 할인 금액을 저희가 이제 뭐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설정도 저희가 이제 CC를 통한 컨버전트 차징을 통해서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카드사로부터 실적이 아닌 할인 금액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 이제 시나리오 항으로 보면요. 저희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것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덕트이 이제 앞부분과 달라지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보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다만 이게 저희 이제 서브스크립션 프로덕트라는 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정보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빌링 사이클은 컨버전트 차징 쪽에서 사용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기간 동안 이 먼슬리로 할 건지 아니면 애뉴얼리로 할 건지 바이 먼슬리로 할 건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고, 이 세팅된 정보에 따라 가지고 계산이 되어서 저희가 빌러블 아이템을 생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 이제 아이템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필요한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서브스크립션은 PRSR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CC를 이용한 서브스크립션 리커링을 작동하는 코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컨트랙트 정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 체어에 대한 기간은 60개월로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을 만들어주게 되고, 머티리얼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구독형 머티리얼이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설정되는 화면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지먼트 서브스크립션 프로덕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생성을
마사지 체어에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이 마사지 체어에 등록된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오더를 입력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스키마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을 오더에서 캡처해서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빌링 CI를 이용한 빌링 플랜을 이용한 리커링을 할 때는 저희가 크로스 카탈로그 래핑이 프로덕에 필요가 없었지만 리커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 카탈로그 래핑, 결국은 이 크로스 카탈로그 래핑이라는 거는 CC에서 만들어진 차징 플랜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CC를 활용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입력을 해줬고요. 저희가 이제 차징 플랜, 컨버전트 차징에서 만들어진 차징 플랜을 연결을 해주면 이 정보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 안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의를 할 때 기존에 정의했던 정보들과 다른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필요한 정보들에 맞춰갖고 기본값은 있지만 해당 프로덕트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 테이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라이스 키라고 해서 머티리얼에 물려주는 가격을 가져오는 컨디션 타입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등록을 해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차징 플랜을 이용한 컨버전트 차징에서 차징 플랜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이 된 거고요. 이 구조를 실제 제가 방금 만든 이 엑스언더바 마사지 체어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얘기했다시피 프로덕트를 만들어줬으면 프로덕트에 대한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금액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PSMB 컨디션 타입을 입력을 하고요. 음, 19,900원으로 해주면 됩니다. 저희 이제 이 칼큘레이션 타입은 monthly 베이스로 저희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돌려와 있고요. 그래서 월 단위로 계산을 하는 프라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만 조금만 더 앞쪽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 프로덕트에 대한 금액 정보는 자동으로 CC, 컨버전트 차징 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잘 전달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만들어진 엑스언더바 마사지 체어라는 테이블, 프라이스 매칭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생성된 정보를 눌러보면 좀 전에 등록한 79,900원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징을 하면서 계산되고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금액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 그 CC와 동기화돼서 계속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더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더를 보여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이 차지 플랜, 좀 전에 보였던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을 한 차지 플랜 보여드리고요. 차지 플랜 이 항목은 저희가 지금 두 개로 제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기본적인 금액을 갖고 와서 계산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에다가 추가적으로 할인 금액을 계산을 해주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 두 가지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테이블이 업데이트된 구조를 가지고 프라이스를 가져와서 돌려주는, 값을 돌려주는 거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에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값이 있는 정보들을 바로 리턴해주는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의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항목 차지를 만들어 놨고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월 할인료에 대한 적용하는 부분과 실제로 카드 프로모션이 돼서 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 두 가지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계산이 되어서 할인 그 비율로 할인을 한 건지 뭐 100% 할인 다른 부분과 특정 금액 그 아까 설명드릴 때 시나리오상 카드사에서 할인 금액을 제공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할인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한 그 차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은 저희가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통해서 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션 코드 어떤 부분들,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모션 코드를 이용을 하고 이 프로덕트 코드를 프로덕트 코드를 사용을 했을 때 1개월, 2개월, 12개월 그거별로 100%를 할인해 주겠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넣어주어 놨고요. 그래서 이 특정 월 우리가 이제 그 레이트하는 기간 그 해당 월이 들어오게 되면 이 레이트가 적용이 돼서 할인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이 하나 더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특정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정 할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 CC에서는 서브스크라이버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만들어 놓은 서브스크라이버 카드를 카드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특정 고객별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와 S카드 혹은 뭐 이런 실제로 이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 정보를 넣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금액을 디스카운트 금액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이 특정 할인 금액이 적용이 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구성이 맞물려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되는 부분을 오더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에 입력을 했던 마사지 제어에 대해서
해보게 되고, 이 시작거를 저희가 아까 2달째 할인이 되는 걸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부터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십 코드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과 앞에 프론트엔드 시스템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시스템에 그 아이디를 가져온다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별로 추가적으로 계약 단위별로 저희가 이 항목들을 재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 프로모션에 대한 적용을 할 때 필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고객에 대해서 이 고객이 그 고객별로 저희가 매핑 테이블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객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계산이 된다라는 것들을 오더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정보들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과 그 모든 항목들, 데이트, 기간들까지 다 계산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청구가 되고 이 계약 기간은 이제 60개월로 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 모든 입력이 다 끝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에 프론트엔드 시스템, 계약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받아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이제 서브스크립션 오더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입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컨트랙트가 최종 생성이 되었고 테크니컬 SU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저희 오늘 설명드린 거의 전반부를 끝내고요. 이제 다음 거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